저속 노화, 렛츠고. 빈 공간들이 다 뜨는 게 보여요. 나한테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보내줘야 하기도 하더라고요. 굿모닝. 진짜 거짓말 정말 안 왔고요. 지금은 요거트를 아침에 먹으려고 합니다. 이건 나둥이가 선물로 준 요거트 먹이에요. 이제 아침 준비하면서 잠을 좀 깼어요.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정말 제 눈에만 담을 수 있는 게 아쉽네요. 제가 한국 나이로 30이고 만 나이로도 20대 후반이잖아요. 이제 조금씩 살아보니 그 사이에 깨달은 게 많아요. 노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 관리를 해야만 유지할 수 있구나를 뼈저리게 느껴서 이제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나둥이들은 저와 같이 관리하시고 저보다 어린 나둥이들도 미리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30 전에 꼭 관리해야 할 몇 가지를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제 머닝 루틴인데요. 저는 눈 뜨자마자 커튼을 걷고 환기를 시킵니다. 그래야 이제 몸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침에 무조건 환기를 5분 이상 시켜주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공복에 유산균을 하나 먹습니다. 저는 모닝똥을 싸는 게 루틴이 된 사람이라 아침에 든든하게 유산균과 요거트를 먹어줍니다. 드시면에 먹고 있어요. 정기 배송을 받아서 꾸준히 먹게 되었어요. 자꾸 오니까 해치워야겠더라고요. 근데 하고 나니까 화장실도 잘 가고 피부가 되게 하얘지는 기분이에요. 근데 저는 아침은 사실 잘 안 챙겨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먹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3, 4시 이때 폭식? 과식을 해도 위가 놀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패드, 굿노트 여전히 잘 쓰고 있고요. 템플릿 네이버에서 다운받은 거고요. 저는 데일리로 매일매일 쓰는 게 좋더라고요. 2020시 되면 오늘의 다짐 같은 거를 저는 여기다 써줍니다. 얍! 스티커를 귀엽게 붙여줍니다. 이거다. 카피.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할 일을 먼저 써줍니다. 할 때 미팅 자료를 좀 보고 찾아보고 가야 되거든요. 위지툴터 짐 싸기. 내일 또 떠나거든요. 팀라인 짐 미팅도 있어요. 쫙 한번 보고 사물 스케줄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흉곽호흡. 제가 폭식하면서 허리통이 엄청 는 거예요. 근데 흉곽호흡 하면 도움이 된다 해서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한 4일째. 그리고 또 하는 거 골반 스트레칭. 영양제 챙겨 먹기.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는 체크하기도 하고 X, 진행 중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집에서 하는 것들은 이렇게 혼자서 핑크색으로 찍어놓고 그리고 밖에서 하는 일은 하늘색으로 제 개인적인 업무는 초록색으로 그리고 생활습관은 노란색으로 합니다. 이 부분이 타임 트래커인데 여기를 이제 이걸로 채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9시예요. 이렇게 내가 채워놓는 거지. 10시까지 이렇게 했다. 10시부터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일을 했다. 2시부터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이런 빈 공간들이 다 뜨는 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을지 바쁠 때는 이런 거 보면서 해보면 좋아요. 30대가 될수록 시간이 참 소중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면 시간 관리를 해야겠더라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빈 시간이 보이고
내가 어떤 시간에 조금 더 취미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어떤 시간에 좀 더 잘 수 있겠다, 어떤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요즘 저의 시간 관리법이고요.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해가지고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이거 하고 나면 되게 갓생산 기분 들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알겠지만 30이 가까워질수록 아니면 그 이후가 될수록 가장 힘을 쏟아야 하는 곳,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하는 곳은 바로 피부입니다. 확실히 관리하고 피부가 더 좋아졌어요. 더 보이시죠? 일단 첫 번째, 물은 진짜 많이 드셔야 합니다. 섭취와 배출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물 자주 먹고 빼내고 이렇게 계속 순환을 시켜서 얼굴 혈색을 좀 맑게 해줘야 되고요. 그래야 트러블도 많이 안 납니다. 두 번째, 잘 자야 되고요. 세 번째, 저는 기기 관리를 열심히 합니다, 집에서. 그리고 네 번째, 시술도 합니다. 스킨 부스터 혹은 레이저도 올세라 계열보단 써마지. 제가 써마지 좋아하는 거 다 아시죠? 써마지가 어쨌든 탄력에 좋고 하니까 탄력이 좋으면 모공도 좋아져요. 얼굴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피부가 늘어지면서 모공도 같이 길어지는 그런 현상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시술도 있지만 모공은 집에서도 관리할 수 있거든요. 모공은 처졌다는 느낌을 받아? 아, 나 모공 커진 것 같아 하면은 살짝 돌리기 어려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불길한 예감이 들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해줘야 하는 것 같아요. 짠! 오늘 옷이랑 깔맞춤이네요. 보라색? 오늘 함께하게 될 바이오일보의 세럼 패드와 세럼입니다. 이 세럼 패드와 세럼으로 모공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세럼은 진짜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패드도 써보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별도로 세럼 전에 토너를 발라줄 필요 없이 이렇게 같이 쓰면 모공 수축 루틴으로 좋겠다 싶어서 두 개 같이 갖고 왔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세안 후에는 패드를 항상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 세럼 패드로 케어를 해주는데 이거는 그냥 패드가 아니고 콜라겐 세럼이다 보니까 이 콜라겐이 쫀쫀하게 차오르는 느낌이 듭니다. 이 패드가 한쪽은 엠보고 한쪽은 젤리면이라서 이 엠보로 이렇게 얼굴 닦아주고 이 젤리면으로 얼굴을 이렇게 팩처럼 잠깐 올려놓으면 첫 번째 단계는 끝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가 찍기 편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반으로 찢어서 올려주면 이마랑 똑같은 곳에 올리기도 딱이죠. 급하게 5분 컷으로 메이크업 해야 되거나 이럴 때 진짜 꿀템입니다. 바로 같은 라인의 콜라겐 세럼을 쓸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 저 2통째인데 2통도 벌써 반이 났었어. 이 세럼이 진짜로 요물이에요. 그냥 어딜 가든 자꾸 찾게 돼요. 뭐 여행을 가든 어딜 가든 자꾸 얘를 들고 다니게 돼요. 제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반장 같은 느낌? 되게 믿고 쓰게 돼요. 일단 뭐 패드도 그렇지만 이게 좋은 이유는 굉장히 가볍고 자극이 없습니다. 하얀 느낌이거든요? 거의 물 수준이에요. 보통 이제 모공 세럼 뭐 이런 거 하면은 좀 따끔거리는 게 많잖아요. 이런 데 이렇게 채워준답시고 그때 따끔거리는 게 많잖아요. 전 따끔거리는 건 매일 못 쓰거든요. 따가워서. 그 뭔가 피부에 자극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건 진짜 자극이 아예 없고 아예 자극지수 0이고요. 화학작용처럼 모공을 억지로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탄력을 줘서 그 모공 안에 콜라겐을 채워서 좀 모공을 작게 만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면 물론 뭐 모공도 좋지만 되게 그냥 피부가 건강해지고 있다. 피부가 영양제를 잘 먹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캡슐 보이시나요? 이렇게 묽어 보이는 아이 안에 이 세럼 안에 작은 콜라겐이 무려 4.5만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콜라겐이에요. 이번에는 제품이 리뉴얼 되면서 이 서머 콜라겐 캡슐이랑 프리바이오덤 요게 들어가서 이 두 가지 성분이 모공을 확실히 잡아준대요. 탄력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즉각적으로 뭐 탄력에 좋고 피부가 좋아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피부에 꾸준히 콜라겐을 발라준다 이런 느낌이라 근본적으로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약이지 이 정도면 처방이지. 패드로 촉촉해진 피부 위에 콜라겐 세럼을 발라보겠습니다. 한쪽당 한 퍼프씩. 근데 여기에 피부에 콜라겐이 촘촘하게 채워져서 그런지 진짜 매끈하게 결이 메꿔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쏙쏙쏙쏙 들어가거든요. 피부 진짜 좋죠. 근데 저도 이거를 쓰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부가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걸 느꼈는데 실제로 이게 임상 실험 결과가 5일 만에 모공 면적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대요. 근데 이제 5일이면 일주일도 안 걸리는 거니까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바이오일보와 함께 하기로 하고 나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보다 바이오일보 직원분들께서도 저 이상으로 모공에 진심이더라고요. 정말 저보다 더한 모친자가 계셔서 엄청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무튼 요즘 이제 제 피부 중에서도 관심사가 모공과 탄력인데 이렇게 패드랑 세럼으로 관리를 해주니까 뭐 모공, 탄력은 물론 수분감, 피부결 이런 것도 다 개선이 되더라고요. 일석사조야.
특히 이제 데일리 케어로 쓰기 좋은 이 세럼은 지금 세트가 있거든요. 본품 있고 리필 있고 이렇게 스페셜 케어가 2개 들어있어요. 이렇게 한정 기획으로 올리브영 기획몰에서 3일간만 할인 진행하고 있으니까 혹시 좀 모공 관리하고 싶다 아니면 피부 요즘 세럼 찾고 있다 하는 나둥이들은 이 기회에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해요. 정확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써볼 테니까 관심 있는 나둥이들은 눈여겨보시고요. 우리 같이 나이는 들어가지만 늙지는 맙시다. 저속노화 렛츠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열심히 살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나둥이들 저 퇴근했어요. 저 왔어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요즘에 좀 신경 쓰고 있는 체형 관리에 대해서 좀 빠르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체형인 것 같아요. 저는 거북목도 엄청 심하고 언제나 얘기했다시피 승모근 재벌이에요. 전 마사지도 받죠, 경락도 받죠, 스트레칭도 하죠. 그것도 주사도 몇 번 맞아봤어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저의 자세 그리고 생활 습관이 잘못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운동도 운동이지만 좀 나 체형 교정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우선 S&P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S&P만큼 체형 교정에 좋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삐뚤어진 골반이라든지 어깨라든지 발도 아치가 좀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다리도 휘잖아요. 뭐 이런 걸 위해서 S&P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가 좀 생기면 그때 어떤 걸 가장 효과를 받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요즘에 체형을 위해서 제가 좀 습관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는 골반 스트레칭. 저는 골반 그리고 내전근, 허벅지 안쪽이 좀 뻣뻣한 편이에요. 근데 골반 스트레칭을 했을 때 확실히 허벅지 살이나 안쪽 살이 조금 더 잘 빠지고 골반도 좀 넓어지고 확 붓기도 없고 좋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골반 스트레칭 법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골반은 무릎이 아프니까 이렇게 전 담요를 해놓거든요. 근데 저는 골반 스트레칭 이게 좀 너무 좀 흉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여기서 집이니까 할게요. 우선 처음부터 저는 개구리 자세를 제일 좋아하는데 처음부터 바로 하면 우리 아이들 놀랄 수 있어서 좀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한 10회에서 20회 정도 풀어준 다음에 한쪽씩 눌러줍니다. 근데 신기한 게 원래는 이랬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 요만큼 내려왔죠. 요가와 꾸준한 셀프 스트레칭 하면서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양쪽을 다 누르면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반대쪽은 최대한 내 힘으로 내리고 이쪽은 아예 내가 다 내려버립니다. 이렇게만 해도 사실 시원해요. 여기는 대신 내 힘으로 내리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같이 올라가면 안 돼. 했으면 이제 내려갑니다. 사실 한 1분 이상씩 하는 게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예열을 해주고 나서 고관절을 풀어줄 거예요. 고관 여기 찝히는 부분 사타구니와 엉덩이 사이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앞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여기 고관절도 아프지만 궁둥이가 완전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매일 해줘도 다리 부종이 진짜 많이 빠져. 저는 여기가 진짜 아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삐뚤어졌다는 증거이지요. 그래서 해야 돼요. 하고 나면 이제 대망의 개구리 자세. 근데 개구리 자세는 사실 막 되게 정석적인 자세들이 있잖아요. 뭐 직각이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보다 자기가 시원한 만큼만 하면 돼요. 너무 많이 발리려고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왔다 갔다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너무 이거 좀 남사스러워서 못하겠는데 이거 모자이크 해주세요. 모자이크 해주세요. 이렇게 20번 정도 왔다 갔다 해주다 보면 점점 더 많이 내려갑니다. 근데 허리는 웬만하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 말지도 않고 그냥 딱 중립으로. 사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말아서 내려갔다가 허리를 빼고 이렇게 나와라. 근데 저는 그거 허리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중립으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일어난 상태로 또 왔다 갔다. 방금은 팔꿈치 됐잖아요. 이제는 손만 왔다 갔다. 이러면은 내가 미는 힘이 있어서 더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손으로 밀 때는 내려갔다가 확실하게 빠져나와줘요. 빠져나오면서 여기도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이때는 허벅지 안쪽, 이때는 여기 앞에 말린 골반. 셋.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바깥쪽 고관절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안 움직여도 되니까 최대한 상체는 다 고정하고 발만 들어요.
엄청 뻐근해. 마지막은 우리가 개구리 자세 했잖아요. 꼭 바닥에 일자로 안 대도 돼요. 그냥 이 상태로 몸에 힘을 쫙 빼고 누워버리세요. 저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직각도 아니고 다 떠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누워있어요. 몸에 힘을 다 빼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완이 더 잘 되거든요. 이렇게 1분 정도 있습니다. 그럼 정말 시원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더. 셋! 어려우면 이런 쿠션 이렇게 놓고 해도 돼요. 배에다가. 이래도 돼요. 이것은 누가 더 많이 내려가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 온몸에 힘을 다 빼고 우리가 마사지 할 때 아프면 긴장하잖아요. 그 긴장을 하지 않고 다 풀어주기 위해서 일주일만 하고 댓글 달아주세요. 진짜 좋으니까. 두 번째는 저 흉곽 호흡을 시작했어요. 저는 허리가 짧고 없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S&P에서 들은 건데 계속 흉곽은 늘어나지? 그러면서 여기 갈비뼈 벌어지고 코어 힘은 안 기르지? 그러다 보면 허리 삐뚤어지지? 골반 삐뚤어지지? 다리도 안 예뻐지지? 또 많은 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흉곽 호흡을 하면서 그 약간 내부에 있는 코어 힘을 기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들이밀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먼저 조여요. 허리가 이렇게 쏙 들어가게 조여요. 그 다음에 여길 당기는 게 중요해요. 당겨. 이렇게 10초, 2초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벌리잖아요. 이러지 말고 약간 아랫배에 힘을 주고 갈비뼈는 이렇게 닫아놓은 채로 이렇게 여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는 거예요. 닫은 상태로 올려 이렇게 계속 하면은 근데 확실히 효과가 있어. 이거 쿠팡에서 몇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이거를 입에 물고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단계로 한 다음에 세게 불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불어. 그리고 이걸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한 10번에서 20번 그렇게만 하면 단순히 뭐 흉곽이 얇아져 통이 좁아져 이게 아니고 배에 힘이 잘 들어와요. 코어에 힘이 잘 들어오니까 허리가 안 아파요. 또 하나 제가 승모근을 위해서 요즘에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정형외과를 갑니다. 옛날엔 승모근이 아프면 피부과에 가서 보톡스를 맞았는데 지금은 일단 보톡스는 안 맞아요. 왜냐? 효과가 그렇게 길지 않고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톡스는 안 맞고 요즘에는 정형외과에 가서 가끔씩 너무 심한 통증이 심할 때는 여기 프롤로라는 포도당 주사를 맞고 충격파를 합니다. 주 1회 충격파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지금 좀 어때요? 좀 내려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느꼈을 땐 내려가고 통증이 훨씬 덜 해요. 그리고 이게 마사지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제가 요즘에 저의 체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관리이고요. 나의 체형과 바른 습관, 그리고 내 체형에 맞는 바른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좀 방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제가 요즘에 승모근 때문에 여기 어깨에 충격파를 받고 있어요. 요거를 부셔야 되는데 만약에 승모근이 많이 고민이다 하는 분들은 보톡스 맞지 말고 차라리 정형외과를 가세요. 보톡스가 내성이 있잖아요. 몸에 맞는 거는 50유닛, 100유닛 이런 식으로 맞잖아요. 그렇게 많이 몸에 맞으면 몸에서 보톡스에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얼굴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필요할 때 얼굴에 맞으면 얼굴에 효과가 없어. 어쨌든 그래서 저는 승모근 보톡스는 안 맞고 지금 충격파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가장 그나마 많이 가는 병원이 피부과였거든요. 요즘은 정형외과를 그렇게 가게 됩니다. 저는 그래도 조금 일찍 관리를 시작한 편이거든요. 왜냐면 엄마가 하도 이 뭔가 뼈, 관절, 자세, 근육 이런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셔가지고 저는 좀 빨리 시작한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부상이 거의 없어요. 참 살면서 관리해야 될 게 많아요. 진짜 피곤해. 근데 이런 게 모이잖아요? 분명 10년 뒤에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거를 엄마를 보면서 많이 느껴요. 저희 엄마는 50대 이제 중반이신데 솔직히 진짜 30대로 보이거든요. 지금 길 가다 만나시면 아무도 엄마라고 못 알아볼 거예요. 근데 보면 엄마도 참 건강하게 되게 건강한 생활 습관 가지시고 건강하게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고 관리도 진짜 잘하시고 하니까 제가
아, 저렇게 하면 진짜 안 늙는구나. 진짜 노화가 없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습관을 들여놓으면 사실 지금 얼굴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전부 다. 그래서 나중이들도 같이 해봅시다. 20대 후반부터 해야 돼요. 나 피부가 왜 이렇게 좋냐, 근데? 와, 뭔가 이 마음에 드는 탄력. 오는 길에 엄마 만났어요. 운동하고 오신 우리 엄마. 너무 웃겨. 우리 여기서 만나. 내 말이. 완전 우연히 만났어요. 진짜 웃겨.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 아미노산 하나 맞는 중. 이번 주 말부터 2주간 굉장히 바쁠 예정이라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미리미리 맞아주는 편입니다. 이제 이거 맞으려고 왔어요. 나의 성공. 내가 왼쪽이 더 아파요. 이쪽이 더 아파요. 네, 한 단계만 낮출까요? 아, 네. 이따가 올릴게요. 우와, 쇄골이 진짜 아파. 무슨 일이야? 여기가 더 안 좋은가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아니 거기 너무 우리하고 아픈데 거기는. 잠깐. 잠시만요. 네. 귀여우셔. 오케이. 아파요. 5초만요. 네, 5초다. 이게 보통 목 통증 있고 하시면 말려있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는 너무 많이는 차이를 나고 좀 내려올 것 같죠? 또 쇄골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나도이들, 오늘은 제가 어른이 되어 갈수록 좀 신경 써야 할 것들, 신경 써야 할 관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알차게 꾸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그 관리 이야기는 바로 인간관계 관리입니다. 어른이 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관계가 다들 좁아진다고들 하잖아요. 이거는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살면서 누군가를 막 손절하고 척지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든 생각이 나한테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하면은 보내줘야 하기도 하더라고요. 친구가 저랑 손절하죠. 남자친구가 저랑 헤어지죠. 상사가 저를 괴롭혀요. 친구가 자꾸 저한테 은근슬쩍 못생겼다고 까요. 이런 다양한 불편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들이 있을 때 저는 과감하게 정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끊고 그 사람의 인생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나의 시간을 쏟지도 말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단 친구뿐만이 아니라 나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회사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사실 끊어내기 어렵잖아요. 끊어내기 어려울 땐 공과 사를 뚜렷이 해서 일할 때만 만나세요. 연락 최대한 선 긋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해? 어쩔 거예요? 어떻게 해코지할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런 거를 억지로 붙잡고 매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좀 친절하게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했는데 결국에 남는 것은 지친 나의 마음뿐? 최고의 복수는 돈, 몸, 머리 3가지로 하래요. 열심히 일하고 자기 관리하고 자기 개발해서 돈 많이 벌면 되고요.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건강관리해서 몸 만들면 되고요. 열심히 배우고 내 머리를 바꿔서 머리가 똑똑해지면 그게 최고의 복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의 취지는 인간관계, 사사로운 인간관계 너무 잡으려고 하지 말고, 특히나 나를 괴롭히는 무언가 있으면 과감히 놔주세요. 그게 제가 봤을 땐 어른이 돼가는 큰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놓아줘야 할 사람 놓아주지만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 가족, 연인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잘 챙겨야 돼요. 주변을 잘 챙기는 방법은 일단 경조사, 소중한 사람들은 잘 기억하는 거. 그리고 2번째는 누군가를 만날 때, 오랜만에 만날 때 뭐라도 좀 사가는 거. 꽃이든 작은 선물이든 이런 걸 한번 사가는 것도 내 주변 사람에게 사소하지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3번째, 축하할 일 있으면 마음껏 축하해주기. 사실 전 이 3가지만 해도 좀 기본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올해의 새해 목표도 마찬가지로 주변 둘러보기였는데 그걸 위해서 좀 실천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다양한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걸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 모든 것들 매일매일 하진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건 다르니까 그냥 신경 정도만 써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너무 부담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진짜로 씻고 자러 가보도록 할게요. 나둥이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알찬 내용으로 유튜브 가져오도록 할게요.
진짜 갈게요. 안녕.